네, 안녕하십니까. 강장입니다. 오늘은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달입니다. 밖에는 지금 선거 유세 차량들이 계속 지나다닙니다. 엄청 시끄럽다고 할 만큼 엄청나게 그죠?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뉴스를 이래 보면, 그죠? 서로가 뭐를 잘하겠다가 아니고, 네거티브. 서로 그저 헐뜯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좀 실망. 어쨌거나 우리는 주식쟁이니까, 그죠? 이 주식쟁이는 또 고민을 해야 돼요. 항상 선택을 강요받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선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죠? 항상 좀 기대감으로 주식이 오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어떤 기대감, 희망보다는 우려 이런 부분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주식을 하면서, 그죠? 주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안건이 있어요. 그럼 이 선거를 할 때는 초창기에는 어때요? 엄청난 공약이 쏟아지죠. 엄청난 공약이 쏟아지니까 관련주들이 전부 올라요. 어떤 마을에 와서 제가 이 마을에다가 다리를 놓아 드리겠습니다. 하면 시멘트 관련주들 그죠? 토목 건설 와 올라요. 근데 다음날 딱 되니까 다른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동네에는 강이 없습니다. 강도 없는데 무슨 다리입니까? 하면 주식이 또 와 폭락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또 그 후보가 뭐래요? 그러면 강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강 관련된 회사들이 확 급등하나요? 웃기죠. 이게 선거예요. 실제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그죠? 제대로 공약대로 됐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은 다 선거가 끝나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선거되면 또 똑같은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하고 그게 우리 실정. 그러면 정치라는 거를 그 정치가 그렇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도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우리한테는 월요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월요일은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고민, 판단. 그래서 이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진짜 저 동네에 강이 있는지,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놔줄 것인지, 강도 없어, 강이 없으니까 다리 놓아줄 필요도 없어. 이런 것들은 바로 폭락하겠죠. 그래서 뭔가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 일단은 다른 거는 그죠 모르겠고 일단은 이제 저는 계속 상법 개정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그 어떤 민주당 또 민주당 후보 공약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 후보와의 어떤 토론, 대화 이런 걸 보면서 민주당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집권당보다는 야당으로 지낸 세월이 훨씬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야당에 좀 길들여진 거 아닌가. 집권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약간 포용하고 안고 가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죠? 약간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거 그죠? 흑백 논리로 접근하는 금수저, 흑수저, 타령 이런 것들은 시대에 안 맞다.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부동산, 그죠? 주식 이런 건데 부동산은 좀 덩어리가 크죠. 그래서 또 부동산 도박 이런 말은 거지는 안 들어요. 부동산 투자, 투기 이런 이 정도. 근데 이 주식이란 거는 아직도 약간 어떤 도박성 이런 걸로 많이 치부가 돼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런 어떤 관점에서 또 우리가 어떤 상법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하나 선택을 해야 되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보면 이제 일단은 그 주식시장에 테마되었던 자사주 소각, 이 자사주 소각은 될까 안 될까? 대표적인 게 SK그룹이라고 그랬죠. SK 지주회사 역할이고, 자사주 이걸 만약 소각하게 되면 금융권이 심각한 위협을 느낀다.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 자사주 소각이 가능할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냉정하게 보면요, 일단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와 그죠? 정치와 이 금융, 기업은 분리가 되어야 돼요. 서로가 상생으로 가되 각자의 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트럼프가 관세 몇 프로 해라, 이래라, 저래라, 애플 불러가지고, 그죠? 중국 공장 철수해라, 중국 공장 인도에 짓지 마라, 미국에다 지어라, 감나라 다 해요. 이거 보기 좋나요? 그럼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애플 미국에다 공장 지으면 그게 돌아갈 것 같아요? 아마 애플부터 제일 빨리 망할걸요. 그 과도한 인건비 하며 또 그렇게 돈을 줘도 그 일할 인력을 구하지도 못해요. 그죠? 미국 사회 자체가 이미 서비스업에 길들여져 있는데 공장, 1차 산업, 2차 산업 절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치가 기업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위험하다. 발상 50 시절도 아니고, 그죠? 50 시절도 아니고 정치권이 기업을 길들이려 하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발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거는 선거용으로 끝내야 된다. 정치가 기업한테 자사주 소각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로 후퇴를 해요. 위험하게 돼요. 그러면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팔짱 끼고 5년 기다리는 거예요. 에휴, 정권 바뀔 때까지 나 아무것도 안 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착이죠, 착. 우리는 대한민국은 왕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 보니까 이 어떤 그 국가 통치를 잘못하는 그 시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냥 올스톱해. 정권 바뀔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이래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물론 저 개인의 느낌일 줄은 몰라도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 조심해야겠다. 또 습관적으로 어떤 정권이, 새로운 정권이 딱 들어오면 그 정권과 사이가 좋은 그룹, 나쁜 그룹 분류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이건 아예 쳐다도 안 봐. 이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만일 그죠? 자사주 소각해라 하면 그 기업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소송을 걸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사주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그 기업의 고유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 회사의 재산을 소각해라, 이래라 저래라, 정부에서 마음대로, 그거는 재산권 침해다. 또 경영권 침해,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크게 보면 시장 경제를 완전히 훼손하는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코리아 밸류업이 아니고 오히려 시장 경제를 완전 망가뜨리는 그런 잘못된 악습을 만들 수도 있다. 이래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고민을 좀 해보니까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어떤 이벤트는 막상 대통령 되고 나면 소멸될 가능성이 많다.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바로 막 확 꼬꾸라지고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 정부에서 이 자사주를 소각해라고 밀어붙이기에는 이건 너무 좀 법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건 안 맞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쯤 되면 자사주, SK 같은 거 자사주 관련된 자사주가 많이 있어서
이런 회사는 일단은 피해야 된다. 테마가 자사주 하나밖에 없는 이제 이런 회사는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사주는 조금 테마 중에서도 선거 이후는 이제 피했으면 하는 테마. 물론 시장 반응은 몰라요.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래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특정한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를 하고 경영권을 침해를 한다. 이거는 옛날 4050 시절이랑 뭐가 틀리냐. 그죠? 물론 우리가 지금 들을 때는 사이다 발언 통쾌하죠. 선거 때 표를 얻기는 좋아요. 그게 흑백 논리거든요.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가진 자의 것을 압박한다. 그러니까 그 순간은 통쾌해요. 표를 많이 받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내야지. 그 이상이 됐을 경우는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재산권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저 PBR이죠. 저 PBR은 어때요? 기업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주식이 못 오르게 누르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호재나 좋은 것들은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해요. 나쁜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특징은 대주주가 지분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지분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으면 유통주식 수가 작으면 오히려 더 잘 오르는 거 아니야? 분들 주니까. 근데 안 그렇죠. 세력은 귀신같이 하나요. 저 사람, 저 그룹은 주가가 오르는 거 싫어한다. 근데 만약 누군가가 작업을 해서 조금 올리려고 하면 그냥 회사에서 자사주 3만 주 소가 매도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꾼들은 안다는 거예요. 저는 안 돼. 저거는 평생 가도 안 돼. 저는 대주주 죽어야 돼.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르는 기업은 한 10년 가도 안 올라요. 꼼짝도 안 해요. 거래도 안 되고. 그만큼 차이가 난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저 PBR이죠. 왜 물어보면, 그죠? 결국은 상속세 때문에 상속세. 최대 주주가 지분을 상속했을 경우는 가산세까지, 그죠? 가산 20%까지 더 적용돼요. 그래서 60% 세금을 맞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죠? 내가 진짜 고생해서 일고는 이 회사를 내 자식들한테 상속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주식 오르면 안 돼. 오르면 세금이 천문학적이고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방법이 없어져. 그래서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가가 절대 못 올라. 그건 회사에서 대주주들이, 오너들이 원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기업들 대부분은 다 해당될 거예요. 이 기업들을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대주주가 총각인지 결혼했는지, 했으면 애가 몇 살인지. 차라리 애가 한 2살, 3살이면 그럴 위험이 없죠. 그런데 성인이다. 지금 회사에서 후기자 수업을 받고 있다. 이런 주식은 안 오른다는 거, 피해야 된다는 거. 그런 쪽까지도 다 계산을 하고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죠? 이거를 흑백 논리로 때려잡는 게 아니고, 지주계급, 지주사, 지주계급, 무조건 나쁜 악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를 한다.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당근책을 하겠다. 그런 어떤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 PBR을 해소하는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예요. 세금 혜택이라든지 경영권을 승계했을 때 세금 혜택 여러 가지 안건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해준다. 그러니까 너가 세금 때문에 상속세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길을 열어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 PBR 해소해라. 너가 좋고 일반 주식 투자가들도 좋고 어때? 이런 식. 이거는 그죠? 누구를 급박하고 때리고 협박하고 이런 게 아니죠. 긍정이죠, 긍정. 좋은 법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PBR 관련 종목군들은 충분히 매력있다. 그래 보는 거죠. 또 저 PBR 종목들은 특징이 뭐죠? 이미 돈이 많아. 돈이 많은 회사가 돈이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친구를 두 사람이 이래 딱 봤을 때, 얘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 많은데 맨날 없는 척 해요. 얘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맨날 재벌집 아들인 척 해요. 많은 척 해요. 짧은 순간에는 재벌 행세하는 이 사람이 호감을 받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실은 드러나는 거죠. 아, 얘는 거지네. 거지는 거지로 돌아가라. 그래 된다는 거예요. 2차전지 이런 쪽을 광적으로 제가 막 싫어해요. 왜? 얘네들은 이미 거품이 이만큼 있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재벌 행세하고 있는 거야. 근데 뭐라고 해요? 내가 언젠가는 돈을 벌어서 내가 재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재벌 행세 좀 한다고 그게 왜 사기야? 안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2차 전지예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이 성공해가 재벌이 되면 번전이야. 왜? 이미 재벌 행세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런 걸 왜 받아주냐고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해봐야 재벌 번전밖에 안 되는데 확률도 낮은데. 근데 저 PBR주는 어때요? 얘네는 이미 재벌이야. 재벌이 돼 있어. 근데 서민 행세를 해. 근데 뭐 아니라고 해도 최악의 경우는 그냥 계속 서민으로 가는 거야. 왜? 어차피 서민 가격으로 주식을 샀으니까. 근데 나라에서 나서가 너 왜 서민 행세해? 왜냐하면 상수세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막이요. 오케이. 그러면 그거 해소해줄게. 풀어줄게. 그러면 얘가 사실은 나 재벌인데 짠 하면 사람들이 와 열광하죠.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PBR은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PBR도 보면요. 그 속속들을 또 알아야 돼요. 저 PBR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종목은요. 100원, 100, 1000원, 1000 각자 사연이 있고 모든 움직임이 다 틀려요. 저 PBR이라고 무조건 다 좋다. 그거는 또 잘못된 거죠. 저 PBR 중에서도 그나마 양심이 있어 세금을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는 많이 줘요. 근데 여기에다가 상속세다 뭐다 해 풀어줄 테니까 PBR을 0.8까지 맞춰라. 그러면 이런 회사는 고배당을 더 때릴 회사죠. 근데 절대 안 주는 회사는 상법 할배가 와가지고 구슬리도 절대 안 해. 왜? 머릿속 생각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거는 기업도 뭐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왜 상장했는지도 몰라. 그냥 우리 가족 회사야.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우리가 주식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PBR이라고 무조건 산다.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된다. 세상에 그저 먹는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뭔가 저 PBR 종목을 알아야 된다. 아니면 정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 스토리 구조를 갖고 있든지. 삼천년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가스업이다. 결국은 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무조건 적당량 마진을 붙여서 그저 먹는 회사야. 한전하고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죠. 그 회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그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 그중 국가기관 산업에 가까우니까 가스 팔아먹는 회사니까. 잘못 찍히다가는 절대 나. 그래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시장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 정권 바뀐 할배가 와도 나는 몰라. 내가 지금 평생을 이래 살았는데 뭐 새삼스럽게
나는 그런 거 안 해. 귀찮아. 못해. 이런 회사도 많아요. 근데 그런 회사 저 PBR에 돼가지고 떡 사놨고 대주주 죽으라고 맨날 불공 들이본들 그런 사람들은 안 죽어요. 내가 먼저 죽지. 그래서 종목도 저 PBR이라고 무조건 선정하는 거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잘 골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어쨌든 정부에서 저 PBR을 해소를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하면 충분히 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저 PBR 같은 경우는 또 그죠? 그게 있죠. 뭐 여야 할 것 없이 기호 1번, 2번 할 것 없이 똑같이 이야기하죠. 그 주식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멋있죠? 그러면 이제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은 이거 분리과세를 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금리 또 내려가지고 2%대인데 2.5인데 7%, 8% 주는 고배당 주는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오죠. 돈이. 그럼 여기에서 그죠? 한 8%를 줘. 배당을 8%를 준다. 그럼 여기에서 주식이 확 100% 올라도 100% 올라도 시중은행 이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잘 물론 1번이 될지 2번이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거 아마 뭐 이쪽이 될 거야 이쪽이 될 거야 그건 각자 선택이에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제가 선택을 한 이게 확률이 높다 하니까 그게 내가 배팅을 치는 거지 정답이란 건 아니라는 거죠. 모르죠 아무도. 어쨌든 뭐 저 PBR 이쪽은 저는 그래요. 저 PBR을 계속 기업이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요, 뭐 법의 문제, 법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양심의 도덕과 양심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인위적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저 PBR을 유지하면서 그죠? 가족에서요.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뭐 전신이 데리고 와서 너 부장해라, 너 이사해라, 너 뭐 해라 하면서 회사 돈 번 돈 다 연봉이다 뭐 다 나눠줘. 주주들한테 가야 될 배당 이런 것들은 신경도 안 쓰고 다 갈라먹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상장 폐지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상장 폐지를 할 수도 있다. 이거는 그죠. 가능성이죠. 가능성. 그리고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문제일 수도 있기는 해요. 네, 이 부분은 그러면 2부로 끊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